첫 번째 여행 영어 마법의 문장은 Can I get 인데요. 우리가 여행을 다니다 보면 뭐뭐 주세요 라고 말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 give me 라고 하진 않아요. 주세요를 그대로 번역해서 give me 라고 하면 내가 아는 사람에게 뭐뭐 좀 줘봐, 아니면 좀 세게 말하면 뭐뭐 좀 내놔,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여행지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주어인 I, 내가 get, 받을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있을까요? 처럼 Can I get 다음에 내가 원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붙여서 말을 해요. 그래서 매표소에서 어른용 티켓 2장 주세요 라고 할 때 Give me 2 tickets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Can I get으로 말하면 되는데 이때 맨 마지막에 please 붙이면 좋아요. Can I get 2 adult ticket please? 같이 말해볼게요. Can I get 2 adult tickets please? 이런 식으로 한국어는 주세요 라고 평서문으로 말을 하지만 영어는 Can I get처럼 의문문으로 말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기내에서 와인 한 잔 주세요 라고 할 땐 Can I get a glass of wine please? 와인 한 잔이기 때문에 어를 꼭 붙여야 돼요. 그래서 a glass, 그 다음에 of 같은 경우는 연결하는 느낌이에요. 한 잔의 wine, a glass of wine, 이 부분을 Can I get 다음에 붙여서 같이 말해볼까요? Can I get a glass of wine, please? 그 다음 따뜻한 물 좀 주세요는 Can I get some warm water, please? 아까 한 잔이라고 정확히 말할 땐 어를 붙였었는데 따뜻한 물 좀 주세요. 이 좀에 해당되는 게 some, 약간의 양을 말할 때 some을 붙여서 말하면 되세요. 같이 말해볼게요. Can I get some warm water, please? 다른 거 주세요처럼 말을 할 땐 이렇게 말하면 되세요. Can I get another one, please? 다른 거, 이런 식으로 명사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을 땐 one으로 붙여 말하면 되세요. 같이 말해볼게요. Can I get another one, please? 그리고 만약 항상 Can I get 이라고만 해서 지루하다면 Could I get, May I have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어요. Could I get another one, please? 아니면 May I have another one, please? 이렇게도 가능하니까 Could I get, May I have로 바꿔서 말해보세요. 네, 두 번째 마법의 문장은 Could you? 첫 번째 Can I get 같은 경우는 나에게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달라 그 이름을 붙여 말했다면 Could you 같은 경우는 상대가 그 행동을 날 위해 해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동사를 붙여서 말하고요. 이때도 맨 뒤에 please 붙여주세요.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할 때 Could you help me please? 이때 그냥 help me 라고 하면 좀 너무 다급하게 도와달라고 외치는 느낌이고요. Can you help me?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런데 can보다는 could로 말했을 때 좀 더 공손한 느낌이 있고요. 보통 여행지에서는 모르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could you 이렇게 말하면 좋아요. 만약에 호텔방에서 뭐가 고장났거나 작동을 안 해서 전화를 해서 사람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할 땐 Could you send someone please?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Could you 다음에 보내다, send 누군가, someone. 전화로는 영어로 길게 설명하기 힘들지만 일단 사람이 왔을 때 이렇게 제스처로 가리키면서 고쳐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꼭 이렇게 말해보세요. 같이 말해볼게요. Could you send someone please? 바게트 같은 빵을 샀을 때 빵집에 잘라주세요 라고 말할 땐 Could you cut this bread please? 자르다는 동사는 cut, 이 빵 붙이면 this bread. Could you 다음에 붙여서 말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말해볼게요. Could you cut this bread please? 호텔 카운터에 택시 좀 불러주세요 라고 할 땐 Could you call a taxi for me please? 전화로 부르다, 영어로 call, 그리고 택시 한 대는 a taxi. 그리고 택시 어디서 잡을 수 있어요? 처럼 길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잡는 거는 Where can I get a taxi? 여기도 can I get이 있죠? 이때는 동사 get을 쓰지만 호텔 안에서, 방 안에서 전화로 부를 땐 call a taxi라고 하거든요. 날 위해 불러달라, for me까지 붙여서 같이 말해볼게요. Could you call a taxi for me please? 그 다음 세 번째 마법의 문장은 Do you have? 이건 여기 뭐뭐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 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여기 포크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 Is there a fork? 라고 하진 않아요.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고 왠지 한국어로 뭐뭐 있다를 그대로 번역하면
there is. 그리고 물어볼 땐 is there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이건 이 세상에 존재하나요?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당신네 가게, 당신네 호텔, 당신네 회사에 이런 걸 가지고 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do you have 다음에 궁금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붙이면 되고요. 이때는 마지막에 please를 붙이진 않아요. 여기 젓가락 있어요? 처럼 말을 할 땐 do you have any chopsticks? 그리고 any 같은 경우는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할 때 혹시 있어요? 같은 느낌으로 붙여 쓰거든요. 말해볼게요. Do you have any chopsticks? 여기 한국어 브로셔 있어요? 처럼 말을 할 땐 Do you have any brochures in Korean? 브로셔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요. brochure, U라고 발음해야 돼요. 그리고 브로셔 여러 장 갖고 있겠죠? S 붙여야 되고 in Korean처럼 말을 해요. 한국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브로셔처럼 말을 하거든요. 같이 말해볼게요. Do you have any brochures in Korean? 그리고 물건뿐만 아니라 서비스가 있냐, 자리가 있냐처럼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 발렛 파킹 서비스 있어요?처럼 말을 할 땐 Do you have valet parking?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valet, 이게 불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valet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valet, valet 이런 식으로 발음이 돼요. 말해볼게요. Do you have valet parking? 여기 세 사람 자리 있어요? 라고 할 땐 Do you have a table for three? A table, 한 자리죠. For three, 세 명을 위한, 세 사람을 위한 한 자리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고 뭐 a table for two, a table for four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겠죠? 같이 말해볼게요. Do you have a table for three? 네 번째 마법의 문장은 I will. 저 이걸로 주문할게요. 똑같은 걸로 할게요. 이 할게요에 해당되는 게 I will 이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음식점에서 주문할 때 메뉴판에 음식을 가리키면서 저 이걸로 할게요. I will 할게요. 다음에 동사를 붙이면 되는데 have 가지겠다. this 이걸. 이 음식을 가지겠다는 건 주문해서 먹겠다는 뜻이겠죠? 이때 I will eat this 라고 하진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이 메뉴판을 먹을 거예요 라는 뜻이 되니까 조심하세요. 우리 음식 주문한다고 상상하면서 같이 말해볼게요. I will have this. 구체적인 음식 이름을 넣어서 말해도 되는데요. 맥주 한 잔을 시키고 싶다면 I will have a beer. a beer처럼 음식이나 음료 이름을 have 뒤에 붙여서 말하면 되세요. 말해볼까요? I will have a beer. 내 친구가 주문한 거랑 똑같은 걸로 할게요 라고 할 땐 I will have the same. 친구가 말한 그 똑같은 음식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the를 붙여야 돼요. the same. 우리 계속 그 상황에 있다고 상상하면서 말해볼게요. I will have the same. 그리고 쇼핑센터에서 마지막에 쇼핑하다가 뭐 살지 딱 결정했을 때 저 이걸로 할게요는 영어로 I will take it 이라고 해요. take, 이건 가져가겠다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문장 꼭 써보세요. 말해볼게요. I will take it. 마지막 다섯 번째 마법의 문장은 where is. 여행 다니다 보면 뭐뭐 어디 있어요처럼 말할 일이 많죠. 예를 들어서 화장실 어디 있어요? 라고 할 땐 Where is the restroom? 이렇게 물어볼 텐데 이 문장이 틀린 건 아니지만 보통 여행지에서는 길에 있는 모르는 사람 아니면 직원에게 이렇게 물어보게 되잖아요. 이건 너무 갑작스럽게 말을 거는 느낌이 들어서 화장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니면 화장실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처럼 말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문장 맨 앞에 excuse me, sorry 이렇게 붙이고 말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저기 화장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처럼 말할 땐 excuse me, do you know where the restroom is? do you know 다음에 붙여 말을 해야 되는데 이때 where is the restroom 이 아니고 where the restroom is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is 이 단어가 중간에 있지 않고 맨 마지막으로 가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말해볼게요. Excuse me, do you know where the restroom is? 저기 죄송한데 화장실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처럼 말을 할 때 Sorry, could you tell me where the restroom is? 이때 두 번째 마법의 문장 could you를 쓰게 돼요. 저한테 말해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할 때 could you tell me? 아까 제가 can you 보다 could you가 더 공손하고 부드럽게 들린다고 했었죠? Could you tell me? 다음에 아까처럼 어순이 바뀌어요. Where the restroom is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세요. 말해볼게요. Sorry, could you tell me where the restroom is?
마트에서 계란이 어디 있는지 말해주실래요? 라고 할 땐 Could you tell me where the eggs are? 이게 그냥 계란 어디 있어요? 라고 할 때 Where are the eggs? 처럼 물어보겠지만 이렇게 Could you tell me 다음에 붙여 말할 땐 are 이게 맨 뒤로 가야 하죠. 말해볼게요. Could you tell me where the eggs are? 분실물 센터 어디 있는지 아세요? 라고 할 땐 Do you know where the lost and found is? 분실물 센터를 영어로 the lost and found. Lost, 누군가는 잃어버렸고 found, 누군가는 찾아준 곳이겠죠? 말해볼게요. Do you know where the lost and found is? 오늘 배울 표현들은 여러분이 입국심사에서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방문 목적이 뭡니까? 아니면 What brought you here? 뭐 때문에 오셨어요? 이런 질문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여행 중간에 뭐 어느 나라로 여행 가세요? 아니면 외국인 친구랑 만나서 하는 여행 관련된 대화에서도 자주 쓰이는 그런 표현들을 배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실 거예요. 이 여행을 뜻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한번 쭉 보시면은 먼저 travel, 가장 일반적인 단어인 travel은 보통 장거리 여행을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여행을 말할 때는 travel이라고 주로 말을 하게 되고요. trip 이란 단어도 많이 쓰는데 trip은 단기 여행에도 쓰는 편이고 어딘가 찍고 돌아온다 이런 개념이 좀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느낌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왕복 티켓을 끊을 때 round trip이라고 말을 해요. 이 지점에서 어떤 한 지점까지 한 바퀴 돌고 찍고 돌아오는 것, 그 왕복 티켓으로 하나 예매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Can I get a round trip ticket? For London please? 런던으로 향하는 round trip 티켓을 예약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거든요. 출장이라고 할 때 business travel 이런 단어는 안 쓰는데 business trip 이라고 하죠. 그리고 출장뿐만 아니라 수학여행 아니면 현장학습 같은 것도 trip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곳에 찍고 돌아오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수학여행은 school trip이라고 영어로 말하고요. 현장학습은 우리가 현장을 field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field trip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당일치기 여행을 하루에 어딘가 찍고 돌아오는 a day trip이란 말을 하고 그리고 travel, trip 발음이 다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트립 같지 않고 trip 약간 한국어 치읓같이 이제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거를 발음을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T 발음을 잘 하셔야 되는데 혀를 앞니에서 조금 뒤로 잇몸이 있는 부분 이렇게 잇몸이 살짝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가 혀를 대시고 바람을 빼신 다음에 알 발음은 뒤로 쭉 당겨주시면 되세요. trip 그럼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우리나라 말은 티귿이 약간 앞니에 되기 때문에 트립 이런 느낌이지만 잇몸에 대시고 바람 뺀 다음에 travel 이렇게 발음하시면 정확하세요. 그 다음 tour이라는 단어도 쓰죠. tour은 좀 더 관광에 가까워요. 이거랑 약간 반대되는 개념으로 vacation은 좀 더 휴가에 가까워요. 그래서 유럽 같은데 도시 구경 다니고 이런 거는 tour이라고 하고 패키지 여행이라는 말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패키지 여행은 package tour이라고 합니다. package travel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그리고 vacation은 좀 더 해변가 간다거나 몰디브 같은데 이제 휴양하러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바캉스 이런 말도 하는데 좀 비슷하게 생겼죠? 이거는 이제 불어에서 온 건데 vacation 이게 전형적인 휴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our이랑 좀 비슷한 단어인데요. sightseeing 이란 단어도 있습니다. sight라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경치를 말을 해요. 근데 이 sight를 see, 보는 것, ing는 뭐뭐 하는, 일어나는 활동 같은 거를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ightseeing이라고 하면은 관광, 구경, 유람 이런 뜻이 될 수가 있고요. journey,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예요. 살짝은 조금 문어체 같은 느낌이 있고 되게 낭만적인 단어인데 journey라는 거는 여행, 조금 여정 이런 느낌까지 줘요. 아까 trip은 어느 지역을 찍고 돌아오는 느낌이라면은
journey 같은 경우는 떠나는 방향만 주는 뉘앙스거든요. 뭔가 여행의 설렘 이런 거를 많이 보여주는 것 같고 구글에 여행 관련된 이미지 띄운 거 보면은 journey라는 말을 되게 많이 씁니다. 뭐 책에도 노래 가사에도 또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단어고요. 또 여행 하면은 배낭여행에 대한 이제 로망이 있는데 배낭여행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배낭을 영어로 backpack이라고 하죠. 여기에 활동하는 느낌을 주는 ing를 붙여서 backpacking이라고 하면은 배낭여행입니다. 배낭 하나 들고 여행하는 그런 뉘앙스 상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expedition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탐험 이런 뜻에 가까워요. 예약하는 사이트 중에 익스피디아라는 사이트를 봤는데 이 단어에서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 조금 비슷하게 생겼는데 excurs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체 여행을 주로 뜻하는 단어이고요. 앞에 있는 이 단어들이 뭔가 외부로 나가는 여행을 딱 뜻하는 단어 같죠? expedition 같은 경우는 악센트가 맨 처음에 있는 이에 있어요. 거기다가 딱 악센트를 주시고 나머지 모음들은 약해져도 돼요. 악센트 주는 데만 강하게 딱 정확히 지켜주시고요. 그래서 expedition 이렇게 하지 않고 expedition, 약간 perdition 같은 발음이 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expedition. 비슷하게 생겼지만 excursion 같은 경우는 이가 아닌 u의 악센트가 있어요. 컬에다가 악센트를 줘야 되고 너무 막 excursion 이럴 필요가 없이 x 빠르게 넘어간 다음에 excursion 이라고 딱 주시면 됩니다. 악센트 쉽게 주는 법은 저는 수업에서 그때 딱 살짝 몸 까딱하면 되게 쉽게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려요. 그게 왜냐면 딱 강조하기가 쉽거든요. 한번 해보시면은 excursion 이라는 식으로 악센트를 주시면 되세요. 마지막으로 voyage 이 단어는 주로 바다로 여행하는 항해를 뜻합니다. 그리고 voyage 이 단어 같은 경우는 모야지처럼 하지 않고 Y가 이 발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Y라고 적어놓고 E라고 발음하는 단어들 많이 있거든요. voyage 이렇게 이제 하지 않고요. 한 번 더 해볼게요. voyage 이게 빨라지는 거예요. 보의 악센트 있습니다. voyage 여행을 뜻하는 단어들이 이렇게 다양하고 뉘앙스가 이제 조금씩 다르다는 거. 여행가다 라는 그 문장을 자유롭게 우리가 여행 영어 회화에서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조합해서 말할 수 있는지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배워보시도록 할게요.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원어민들이 거의 5가지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다 알면은 바꿔가면서 이제 유창하게 말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go on에다가 아까 배운 단어를 붙여서 말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go on 이라고 이제 전치사 on을 쓰게 되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뭐 여행을 위해서 일본에 간다 라고 하면은 go to Japan 이렇게 이제 말을 할 텐데 이때는 일본 쪽으로 간다처럼 to를 쓰는 게 아니라 여행을 간다 이기 때문에 go to a trip 하면 이상하죠? 이때 go on을 써야 돼요. 이 on의 뉘앙스는 약간 어떤 모드로 딱 켜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다이어트 할 때 I'm on a diet 마치 다이어트 모드에 돌입했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나는 여행 모드로 떠나는 거예요. on이라는 거 딱 기억하시고 아까 배운 단어 중에 하나씩 한번 붙여보면은 내가 여행을 떠난다. 네, 아까 찍고 돌아오는 거 해볼게요. 아직 go on a trip 투어 간다. go on a tour 조금 낭만적으로 여정을 떠난다 해볼까요? go on a journey 탐험을 떠난다. 이집트의 사막여행 뭐 이런 거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해볼까요? go on an expedition 아까 이의 악센트 있다고 했었죠? go on an expedition. 그 다음 take라는 동사에도 붙여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take 같은 경우는 저는 수업 때 이렇게 가르쳐요. take, 뭔가 손을 뻗어서 이렇게 갖고 오는 느낌. take. 그러다 보니까 여행이라는 단어와 합쳐지면은 여행 기회를 잡는다, 여행 기회를 잡아 떠난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한 대로 또 붙여볼게요. 여행, 찍고 돌아오는 거 일반적인 거 take a trip
투어 기회를 잡아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take a tour, take a tour. 휴가 간다. 휴가 기회를 잡는 거예요. 회사에서 되게 바쁘지만 휴가 기회를 잡고 떠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될까요? take a vacation, take a vacation. 어를 붙여서 말할 때는 이 한 번의 여행 기회, 그래서 여행 한 번 떠나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I don't want to ever take a vacation like this again. I don't want to ever take a vacation like this again. I don't want to ever take a vacation like this again. 좀 더 낭만적으로 말해볼까요? 여정을 떠난다. take a journey, take a journey. take이라는 쉬운 단어로도 또 여행 간다라는 걸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또 have라는 단어로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have는 그 상황을 갖는 것처럼 말을 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일정. 보통 이제 vacation, 휴가랑 붙여서 많이 쓰거든요. 나 휴가 간다. 나 여행 간다. have a vacation, have a vacation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ing가 붙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활동적인 거를 나타낼 때 말하는 ing를 go라는 단어 바로 다음에 붙일 수가 있어요. 이때는 to, on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여행하다, travel을 traveling 이라고 바꾼 다음에 한번 붙여볼게요. go traveling, go traveling. 여행하러 가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travel 이라고만 쓰면 여행하다인데 go traveling 이라고 하면은 여행하러 가다 이런 느낌. 아까 또 ing 붙은 단어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배낭여행을 backpacking이라고 했었죠? 배낭여행 하다는 영어는 동사를 쉬운 걸 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go에다가 붙여서 go backpacking, go backpacking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고요. 아까 sightseeing도 있었어요. 이제 관광하러 간다. go touring 이런 단어는 없으니까 sightseeing 붙여서 해볼게요. go sightseeing, go sightseeing. 그리고 vacation 이것도 ing처럼 말하면은 vacationing처럼 할 수 있어요. 휴가 즐기러 가다예요. 해볼게요. go vacationing, go vacationing. 마지막 표현인데요. 배웠던 10개 단어 중에 첫 번째 travel, 그 다음에 두 번째 trip. 이게 여행이라는 단어의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 나오는 단어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travel은 주로 동사로 쓰고 trip은 주로 명사로 쓰는 게 있어요. go on a trip, take a trip 이런 식으로 붙여 말했었는데 go on a travel 이렇게 이제 말하지는 않거든요. 대신에 travel 같은 경우는 이거를 여행하다 라는 동사로 쓰고 뒤에 다양한 전치사를 붙여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붙여 말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게 바꿔가면서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디로 여행을 간다라고 할 때는 어디로, 어느 쪽으로 to를 붙이면 되세요. 내가 캐나다로 여행을 가요. 그러면은 travel to Canada, travel to Canada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부터 어디로 여행을 간다 라고 할 때는 travel from 지역 이름 말하고 to 어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 또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around라는 전치사도 붙여 말할 수 있어요. around 같은 경우는 round 자체가 둥근 느낌이죠. 뭔가 이렇게 둥글게 한 바퀴 도는 느낌. 내가 도시를 한 바퀴 돌았어. 이런 느낌으로 말할 수가 있어서 travel around, travel around.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파리를 이렇게 뺑 돌면서 이제 쫙 여행을 했어요. travel around Paris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또 뒤에 travel around the world. 세상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세계 일주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travel around the world. 또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 표현이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across라는 전치사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across 같은 경우는 가로질러 가다 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옆으로 넓은 나라들에 어울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 아니면은 뭐 러시아, 미국도 travel across일 수 있어요. 보스턴에서 사귀었던 미국 대학생 친구들이 자기들 여름방학 때 이제 저는 동부의 보스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부까지 travel across 여행 갈 거다, 횡단 여행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때 어학연수로 딱 2달밖에 못 있었기 때문에 3월, 4월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7월, 8월 여름에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끼고 싶다, 같이 가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다음 through라는 전치사 아니면 throughout 이라는 전치사도 붙여 말할 수가 있어요. throughout 같은 경우는 통과해 나가기까지 조금 더 강조해주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아까 travel around the world 라고 하면서 세계 일주하다라고 이제 했었는데 travel through the world,
travel throughout the world. 이것도 세계 일주하다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travel around the world 이걸 훨씬 더 자주 쓰기는 하는데요. 세상의 어떤 곳곳을 통과하는 느낌? 또 나오기까지 이 나라 클리어, 이 나라 클리어 약간 이런 느낌이고 throughout 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특정 어떤 그 지역이나 나라를 말한다면은 그것도 또한 여행가다 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배운 표현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한번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이제 웜업이기 때문에 이 어떤 간단한 여행가다 이 표현에 대해서 문장 만드는 거 하고 있고, 웜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상황별로 뭐 호텔이든 공항이든 상황별로 어떤 식으로 문장을 만들지도 이제 같이 연습을 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예문은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볼 거예요. 내가 동남아시아로 투어 가려고 계획한다. 지금 계획하고 있나 봐요. 나 동남아시아로 투어 가려고 지금 계획 중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해볼 거예요. 일단 계획한다라고 할 때 plan이라는 그 동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뭐뭐 할 것을 계획해요. I plan to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시거든요. to는 미래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나 뭐뭐 하려고 계획한다. 너무 잘 어울려요. 나 뭐뭐 했던 것을 계획한다. 이런 건 이상하잖아요. to를 붙여서 I plan to 그 다음 투어, 왜냐하면 동남아시아는 약간 휴양보다는 이제 관광 같은 느낌으로 한번 첫 번째 배운 그 표현에서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했었죠? Go on a tour. I plan to go on a tour. I plan to go on a tour. 그 다음 이제 동남아시아 쪽으로 갈 건데 동남아시아의 곳곳을 다 통과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요. Through.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는 Southeast Asia. 우리는 동남이라고 하는데 영어 남동이라고 해요. 영어랑 한국어는 순서가 정반대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Southeast, 남동, Asia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문장 한번 쭉 말해볼까요? I plan to go on a tour through Southeast Asia. 한번 여러분이 직접 말해보실까요? I plan to go on a tour through Southeast Asia. 두 번째 예문 가보실게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실 거예요. 나는 몰디브로 휴가 떠나고 싶다. 몰디브로 휴양 기회를 잡아서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한번 말을 해볼게요. 뭐뭐 하고 싶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거는 I would like to를 진짜 자주 씁니다. what도 약간 하고 싶다고, like도 하고 싶다고 궁합이 되게 잘 맞아서 둘이 같이 잘 써요. to는 또 미래 느낌이죠. I would like to. 아까 약간 휴양 기회를 잡는다. 휴가 기회를 잡아 떠난다. 뭐였었죠? Take a vacation. I would like to take a vacation. 그 다음에 어디로? To the Maldives. 몰디브로. 몰디브는 이제 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The Maldives 이렇게 이제 S 붙여야 되는데 네덜란드도 약간 그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고 필리핀도 그렇고, 우리가 그 다음 웜업 3 영상에서는 나라 이름들 어떻게 발음하고 말하는지 싹 다 연습할 거예요. 의외로 나라 이름을 발음이 안 돼가지고 좀 당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연습을 할 거고, 한 번 더 말해볼까요? 나 몰디브로 휴가 가고 싶어. I would like to take a vacation to the Maldives.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예문 3개 남았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하실 거냐면은 나 제주도로 베프랑 휴가 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거예요. 휴가 갈 거야. 휴양할 거야. 제주도 안에서, 제주도 섬 안에서 베프와 함께. 뭐뭐 할 거다 라고 할 때는 I will. 의지,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나 뭐뭐 할 거다. I will. 그리고 아까 휴가 간다라고 할 때 그 휴양 어떤 그 기간을 갖는다처럼 have로 말하는 게 있었어요. I will have a vacation.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 내에서 in Jeju Island. 내 베스트 친구와 함께. 함께니까 with my best friend.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세요. 처음부터 한번 쭉 말해볼까요?
I will have a vacation in Jeju Island with my best friend. 한 번 더. I will have a vacation in Jeju Island with my best friend. 이런 식으로 붙이시면 되시고 오늘의 핵심은 여행 간다라는 표현을 세련되게 말을 하는 거. 그래서 중간중간 나왔던 go on a tour, take a vacation, have a vacation 이런 표현들이 또 중요하죠. 이렇게 한번 말해볼 건데요. 내가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유럽을 배낭여행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다. 나는 원해 배낭여행 하는 거 유럽 안에서 대학교 졸업 전에 원한다 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죠? I want to, I want to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리고 아까 배낭여행 한다. 배낭여행 하러 가다처럼 말한다고 했었어요. I want to go backpacking. I want to go backpacking. 유럽 안을 여행하는 거예요. In Europe, in Europe. I want to go backpacking in Europe. 내가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라고 하시면 되세요. 이거는 전에, before, 그 다음에 그냥 문장 또 그대로 말하면 돼서 I graduate college. I graduate college. 이렇게 쓰시면 되세요. graduate, 졸업하다고 만약에 더 쉽게 말하고 싶으면 finish 써도 이제 괜찮거든요. 그럼 한번 문장 쭉 다시 말해볼까요? I want to go backpacking in Europe before I graduate college. I want to go backpacking in Europe before I finish college.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말할 수도 있을 내용인 것 같아요. 내 인생 목표 중에 하나는 세계 일주를 하는 거다. 근데 이게 되게 꿈 같은 얘기인데 실제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친척 중에도 한 분이 네 가족이 함께 1년간 세계 일주를 지금 하는 중이에요. 아직 안 돌아왔는데 그 따뜻한 그 계절에 맞게 한 바퀴 쭉 돌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부럽고 언젠간 나도 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인데 이걸 한번 영어로 말을 해볼게요. 내 인생 목표 중에 하나는 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니까 one으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 목표는 my life's goals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인생 목표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my life's goals, my life's goals, 인생의 목표들 그 중에 하나예요. of는 전체, 부분 이거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순서가 우리나라랑 다른데 우리는 이제 인생 목표 중에 하나라고 전체를 먼저 말하는데 영어는 작은 것부터 말을 해요. What are my life's goals? One of, 한 개, of my life's goals, 내 인생 목표들 중에 하나. 이다, is라고 말하시면 되세요. What are my life's goals is to 또 쓰면 됩니다. 미래 느낌으로. 왜냐면 이제 앞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아까 세계 일주한다라고 할 때 가장 자주 쓰는 표현 배웠었죠? 세계를 한 바퀴 쭉 도는 느낌으로 travel around the world, travel around the world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쭉 이어 말해보면요. What are my life's goals is to travel around the world. What are my life's goals is to travel around the world.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세요. 여러분이 공항에 도착을 하셔서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총 7군데를 들리게 되거든요. 이 7군데에서 일어나는 반드시 필요한 영어 문장들 같이 배워보실 거예요.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Let's start! 여러분이 해외 공항에 도착을 해서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총 7군데를 들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그거를 먼저 쭉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바로 terminal입니다. 공항 터미널. 우리가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는 말도 하죠. 종점이란 뜻인데요. 누군가가 공항에 대응을 해준다면은 여기가 가장 마지막에 도착할 부분이죠. 이 터미널에서 여러분이 비행기 탑승권을 받을 check-in desk를 찾아가게 됩니다. 탑승권도 받고 또 수화물도 여기서 붙이게 돼요. 그 다음에 비행기 탑승하러 들어가야죠. 그때 international boarding 출국하는 곳에 들어가서 security checkpoint 보안 검색을 하게 돼요. 이 보안 검색할 때도 영어로 말할 일이 많죠. 그 다음에 immigration 간단한 출국 심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duty free 면세점 마지막으로
boarding gate. 그 해당 비행기의 게이트로 찾아가서 기다렸다가 시간이 되면 비행기를 타게 되죠. 이 순서대로 우리가 듣게 되는 영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배워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식으로 말하면 될지도 배워보실게요. 여러분이 공항에서 쓰는 영어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실 게 이 문장이에요. Please queue here. Please queue here. 줄을 서다라는 뜻이에요. 이 문장이나 간판, 대기선을 바닥에서 보게 되시면 그 전에 이제 기다리셔야 되세요. 이제 해외 공항에서 이 선을 밟고 있거나 이거를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봤었어요.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수음을 붙이기 전에 공항 내에서 prohibited items, 금지 물품, 목록이 다 있어요. 우리가 수화물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붙이는 수화물은 luggage 아니면 baggage. 기내로 들고 들어가는 거는 carry on 이라고 해요. carry. 내가 끌고 on, 내 손에, 내 몸에 딱 붙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prohibited items in the baggage. 여러분 붙이는 수화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 물품이랑 carry on에 들어가면 안 되는 물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고 불필요한 거 내가 들고 갔다 하면은 빼야겠죠. 제가 전에 모르고 핸드폰 충전기 있죠, 네모난 거. 그거를 이게 금지 물품인데 잘 안 보고 그 수화물에 넣었다가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되게 당황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이 꼭 숙지하고 가시고요. 먼저 첫 번째 terminal에서 말할 문장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러분이 내가 탈 그 비행기 체크인을 해야 되는데 그 데스크를 못 찾겠다라고 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아니면 인포메이션에서 물어볼 수가 있겠죠. Where is the check-in desk for Korean Airlines? Where is 어렵지 않죠? Where is the check-in desk? 체크인 데스크가 어디 있어요? 어디를 위한 for Korean Airlines 내가 대한항공을 탄다면은 그리고 보통 이거는 전광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실은 그거 보고 숫자 찾아서 가시면 되긴 하세요. 그 다음 공항 체크인하는 부분으로 가볼게요. 이때 영어로 가장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check-in, 체크인은 호텔에서만 쓴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공항에서도 씁니다. 어떤 것이든 내가 필요한 거를 체크하고 들어가는 거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해외 공항에서는 미국 공항 같은 데서는 curbside check-in 이런 것도 있어요. 공항 터미널 안이 아니라 밖에 curve는 인도에 있는 이 도를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curbside, 요 인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체크인도 있고 보통은 인천공항 생각하면은 공항 내에서 이루어지죠. 이거 체크인을 할 때 물어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화물에 관련된 거, 두 번째는 탑승권에 관련된 거예요. 먼저 짐을 붙이는 내용, 수화물에 관련된 문장을 배워볼게요. 우리가 내가 들을 만한 문장은 그냥 듣고 넘어가고요. 내가 해야 될 문장은 큰 소리로 따라하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승무원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How many bags will you check? 체크인할 가방이 몇 개냐? 체크인을 한다는 거는 붙일 수화물을 말을 해요. 그래서 붙일 수화물 개수를 말을 하시면 되세요. 그때 그냥 one bag, two bags 아니면 그냥 two 이렇게 짧게 말해도 상관없고 풀 문장으로 말을 하고 싶다면은 check 이거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I will check one bag, I will check two bags 아니면 그냥 이렇게 보여주셔도 되세요. 그 다음에 아까 baggage가 있고 carry-on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기내에 들고 갈 수화물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Do you have any carry-ons? Do you have any carry-ons? 그때 네, 저 두 개 있어요. Yes, I have two bags. 이때도 two, three, one 이렇게 숫자로 말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승무원이 붙일 짐만 scale, 여기 저울에 올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Please put your baggage on the scale 이렇게 이제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짐을 붙이고 나면은 딱히 영어로 말할 일이 없는데 만약에 이 짐의 무게가 초과되었다 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거예요. 이거는 한국에서도 한국 공항에서도 당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행기 티켓 예매를 하실 때 이게 몇 킬로까지 수화물을 붙일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도 집에 있는데 간이 수화물 체크 저울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미 초과가 되었다면은 이렇게 직원이 말을 할 거예요. Your bag, 너의 가방은 is over the weight limit. weight limit, 무게 제한을 over, 넘어섰다예요. 그때 나는 그러면은 오버 차지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over, 그 오버된 부분에 대한 charge, 부가금이 얼마냐? 그러면서 How much is the overcharge?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면은
그쪽에서 you have to pay $30 몇 달러를 내라 라고 말을 할 거예요. 이렇게 수화물을 붙이고 나면은 탑승권에서 보통 물어보는 거는 복도 쪽 자리랑 창문 쪽 자리 어느 쪽을 원하냐. 사람마다 선호하는 게 다르죠. 저는 복도 쪽이 좋더라고요. 보통 다른 사람들은 창문 쪽을 좋아하던데 창문 쪽 좌석이 영어로는 더 쉽습니다. window seat, window seat. 복도 쪽은 aisle seat, aisle. 이 발음을 하실 때 A랑 S는 묵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I는 알파벳이 I잖아요. 그 다음에 L 발음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aisle, aisle, aisle seat. 만약에 직원이 Do you want a window seat or an aisle seat?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An aisle seat please 아니면은 A window seat please. 그러면은 그 직원이 Here's your boarding pass 하고 탑승권을 줄 거예요. 탑승권, 비행기 티켓을 airline ticket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틀린 거는 아니지만 공항에서 여행 영어에서 훨씬 더 자주 쓰는 거는 바로 boarding pass 입니다. board. board는 탑승하다라는 뜻이에요. 스케이트 보드 생각하면 되세요. 보드판에 발을 딱 놓고 탑승하듯이 board, boarding, 탑승하기, pass. 그거를 패스할 수 있는 게 바로 탑승권이에요. passport는 port, airport, 공항을 패스하기 위한 게 여권이라면은 boarding pass, 비행기를 패스하기 위한 게 탑승권이기 때문에 이 직원이 Here's your boarding pass, 여기 탑승권 있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보통 체크를 하면서 많이 보여주세요. Your gate is 72. 당신의 게이트는 72번이고요. And the boarding time is 10. 그리고 탑승 시간은 10시입니다. 탑승 시간 전까지 그 게이트로 가시면 되세요. 이렇게 수화물도 붙이고 그 다음에 탑승권도 받았다면은 여러분이 이제 출국하는 장소로 들어가죠. 보통 누가 친구가 배웅을 해준다면은 여기에서 인사를 하고 이제 서로 헤어지게 되는데요. International boarding. 이 출국장에서는 딱히 뭐 하는 말은 없지만 보통 직원들이 May I see your passport please? 여권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아니면은 전광판에 Present your passport. 여권을 present. 보여달라. Presentation 생각하면 되세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권이랑 탑승권 사이에 낀 거 이렇게 펼치고 다니시죠. 여권이 여권 지갑 안에 있다면 지갑도 다 벗기고 이렇게 보통 들고 서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은 그냥 보여주셔도 되시고 아니면 여기 있어요 라고 하면서 Here you are 이러면서 보여주셔도 되시고요. 그 다음이 바로 보안 검색대입니다. 보안을 영어로 security라고 하기 때문에 security check, 보안 검색 아니면은 security screening, 보안 걸러내는 그런 장소다 이런 표현도 써요. 여기서 들을 만한 표현은 뭘 벗어라 아니면 뭘 갖고 있냐 이런 표현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신발 벗으세요, 자켓 벗으세요, 벨트 벗으세요, 모자 벗으세요 이런 말을 할 때 take off라는 표현을 씁니다. off 붙어있다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Please take off your jacket. Please take off your shoes, your hat, your belt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들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물어볼 수도 있어요. 주머니에 동전 있나요? 금속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서 Do you have any coins or metal in your pockets?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방 속에 노트북 있나요? 라고 하면서 Do you have a laptop in your bag? Do you have a laptop in your bag? laptop 이게 바로 노트북이죠. notebook은 공책을 말을 하고요. laptop 무릎 위에 올려놓는 컴퓨터를 말을 해요. 반면에 책상 위에 올려놓는 컴퓨터를 desktop이라고 하죠. 그리고 보통 노트북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트레이 박스에다가 이 물건들을 놓고 이 보안 검색대를 지나가게 되는데 다른 트레이에 올려달라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Please put your laptop on another tray. 아니면은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혹시 액체류, 젤 같은 게 가방에 있냐? 이때 붙인 수화물 말고 기내에 반입하는 가방을 여러분이 들고 계실 텐데 prohibited items, 금지 물건에 liquid는 반드시 있어요. gels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 이제 지나가도 돼요? 이럴 때는 Can I go now? 만약에 임신을 한 경우에는 그 검색대가 아기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I'm pregnant 이렇게 꼭 말씀을 하셔야 되세요. I'm pregnant.
그래서 저도 임신 기간에 태교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는 다른 길로 가도록 도와줬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딱 검색을 했는데 뭐가 나왔다라고 할 때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는데 물어봐야 혹시 액체나 젤류가 가방에 있으세요? 약간 이렇게 조금 저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Do you have any liquids or gels? 있었던 것 같아 라고 하면은 Yes I have. 네 갖고 있어요. Yes I have. 그냥 이렇게 인정을 하시면 되시고 당황하실 필요 없이 그때 이제 가방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Can I search your bag? Yes, you can. 네, 그렇게 하세요. 라고 그냥 두시면 되시고 그분이 이거 버리셔야 되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I'm sorry. You have to throw it away. 그때 네,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면서 Okay, I will 하면서 그냥 버리시면 되세요. 굳이 막 갖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버려달라 아니면은 버리는 이렇게 옆에 데스크 같은데 다른 사람들도 못 들고 가는 거 막 올려놓은 거를 봤었거든요. 거기다가 버리고 이제 들어가시면 되세요. 그 다음 3군데 남았는데요. Immigration, 출국 심사라고 적혀 있는 데는 그때는 거의 뭐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여권 보여주고 얼굴 이렇게 보고 하면은 보통 그냥 들여보내기 때문에 이때는 영어를 말했던 기억이 없고 입국 심사, 그 나라에 도착해서는 말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다음 영상에서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duty free, 면세점에서는 쇼핑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전에 warm-up 5 마법의 문장에서 배웠던 거 쓰시면 되세요. 저 이걸로 할게요. I will have this. 저 저것 좀 주세요. 저걸로 할게요. I will have that. 이런 표현 쓰시고 How much is it?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면세점에서 특히 쓸만한 표현은 보통 살 수 있는 물품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술 같은 경우는 뭐 한 병만 가능하다, 2병만 가능하다 이런 거를 물어볼 수가 있겠죠. How many bottles can I carry into the US? 미국에는 몇 병만 갖고 갈 수 있냐? 라고 물어봤을 때 뭐 only one 아니면 2 bottles, 3 bottles 이런 거를 들으면 그만큼만 사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oarding pass에 적혀있던 gate number로 가시면 되세요. 근데 gate 이거랑 exit 요거를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gate로 가시면은 비행기가 나와요. exit으로 가면은 출구예요. 이거는 같은 한국어도 같은 출구라고 하지만 exit 같은 경우는 공항 밖으로 나가는 출구예요. 서로 다르죠. 어느 비행기 게이트로 가야 돼요 라고 할 때는 Which gate should I go to? 근데 아예 공항 밖으로 나가는 출구를 말할 때는 Which exit should I go to? 이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 다르죠. 요즘은 우리나라 지하철에도 게이트, exit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게이트로 가면은 지하철이 나오고 exit은 뭐 강남역 11번 출구 이런 식으로 아예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탑승 상황을 보여주는 영화 나홀로 집에 속 한 장면을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보시고 오늘의 공부를 마치도록 할게요. American Airlines Flight 226 to New York is now in the final boarding process. American Airlines Flight 226 to New York is now in the final boarding process. Please, ma'am, you have to board. The plane is ready to leave. Please, ma'am, you have to board. The plane is ready to leave. Have a nice flight. Merry Christmas. Bye. Bye-bye. Have a nice flight. Merry Christmas. Bye. Bye-bye. 여러분 문장 잘 들으셨나요? 지금 뉴욕 쪽으로 가는 226 flight. 여러분 boarding pass에 flight number도 있어요. 비행기 번호. 여기는 flight 226. 226번 flight가 지금 final boarding process. boarding은 탑승이라고 했었죠? 지금 마지막 탑승 수속 중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승무원들이 You have to board. 탑승 지금 하셔야 되세요. The plane is ready to leave. 비행기가 막 이제 출발하려고 준비가 됐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Have a nice flight. 우리는 Have a nice day. 이렇게 좋은 하루 되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공항에서 승무원들은 Have a nice flight. 먼저 여러분이 기내에 딱 탑승을 하면은 승무원이 보통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Can I see your boarding pass?
탑승권 좀 볼 수 있을까요? 탑승권이 있어야지만 또 탑승할 수 있기도 하고 자리도 보면서 이쪽이다 이쪽이다 이렇게 알려주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딱 자리를 앉으려는 상황에서 짐을 좀 위에 올리는 거를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싶다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승무원에게 Can you help me? 절 도와줄 수 있으세요? Put my bag up. 내 가방을 put 놓는 거 back up 위쪽으로. 그 위쪽에 있는 선반을 overhead compartment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머리 위쪽 overhead up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 이제 기내 방송이 나와요. 처음에 이제 보통 이렇게 시작을 해요.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aboard. 탑승을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영상에서 board 이게 판자란 뜻도 있지만 그 스케이트보드에 딱 올라타듯이 탑승하다 라는 뜻이 있다고 했었어요. aboard는 비슷한 단어예요. 탑승한. 그래서 welcome aboard. 탑승한 거를 환영한다. 이 기내에서 정말 많이 듣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This is Captain speaking. 기장이 이제 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Our flight time today will be 5 hours. 오늘 flight time, 비행 시간은 몇 시간일 거다. Our estimated time of arrival in Paris is 3 p.m. local time.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 도착지에 도착하는 추정 시간은 3 p.m. local time. 그 나라 현지 시각으로 3시다. 이런 식으로 그 도착 시간도 말을 해요. Thank you for choosing our company as your airline. 우리 비행기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ur cabin crew will help you. 우리 승무원들이 많이 도와드릴 겁니다. cabin crew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오늘이 기내편인데 기내가 영어로 바로 cabin입니다. 뭔가 사방이 막혀있는 거를 다 cabin이라고 하거든요. 하늘에서 유일하게 사방이 막혀있는 게 비행기, 기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여러분이 뭔가 주문을 하거나 요청을 할 때는 얼마 5에서 배웠던 요청하기 마법의 문장 쓰시면 되세요. 보통은 제가 딱 외항사를 타보면 다른 거는 다 알아서 갖다 주시기도 하고 또 세팅도 해주세요. 뭐 담요든 베개든 슬리퍼든 다 주시는데 안대는 달라고 해야지 주더라고요. 저는 이제 안대 없으면 못 자요. 저는 집에서도 항상 암막 커튼 다 치고도 안대까지 놓고 항상 자거든요. 그래서 기내 타면 안대 달라고 무조건 말을 해요. 그때 뭐 주세요는 Can I get 쓰면 되죠. Can I get a blindfold? 아니면은 Can I get an eye mask? 라고 하시면 됩니다. blindfold, blind 이렇게 눈 가리는 것 아니면 마스크인데 눈을 위한 마스크 안 되죠. an eye mask 한 번 더 말해볼까요? Can I get a blindfold? Can I get an eye mask? 그리고 출입국 신고서 작성할 때 펜이 없으면 펜도 좀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승무원분들이 여러 개 이렇게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때 Can I get a pen? Can I get a pen? 뭐 목이 마르다, 물 마시고 싶다, 주스 마시고 싶다 다 Can I get 쓰면 됩니다. 그래서 Can I get some water? Can I get some juice? 원하는 음료도 다 말할 수 있겠죠. Can I get some wine? Can I get some beer? Can I get some coke? 만약에 외항사를 탔는데 고추장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럴 때 한번 물어볼 수는 있겠죠. Can I get some red pepper paste? Red pepper, 고추국, paste, 반죽이에요. 그게 고추장이고요. 딱 자리에 앉으면은 좌석 테이블이 있고 벨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내식이 나오고 하죠. 이 좌석 내에서 내가 듣거나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 같이 해볼게요. 먼저 좌석 테이블은 영어로 tray table이라고 합니다. 약간 tray, 쟁반처럼 생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륙이나 착륙 전에 테이블 올리세요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Drop your tray table please. Drop your tray table please. 물론 기내식을 먹을 때는 내리셔도 되세요. Put down the tray table. Put down the tray table.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기내식 in-flight meal. 저도 그냥 전 타자마자 기내식 언제 먹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편인데 보통 직원분들이 메뉴가 보통 2개예요. 그래서 이 2 중에 뭘 먹겠냐 라고 많이 물어봐요. 보통은 치킨이랑 비프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chicken or beef, chicken or beef 그러면은 여러분이 the chicken please, the beef please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시고 아니면 rice or noodle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었어요. Western or Asian?
아니면 Western or Korean. 그때 Korean에서는 비빔밥이 나왔어요. 해외 분들도 Korean food를 선택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석 벨트를 매세요, 좀 더 죄세요, 푸세요 이런 표현을 듣거나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승무원분이 자석 벨트 매주세요 라고 할 때 Fasten your seatbelt please. fasten 이게 자석 벨트를 매는 거고요. 푸는 거는 반대로 앞에 on을 붙여요. 그래서 unfasten your seatbelt please. 그리고 좀 더 타이트하게 매야 된다. 아니면은 아이랑 함께 갈 때는 아이 벨트를 좀 더 타이트하게 매달라 라고 할 때 tighten your seatbelt please. 타이트하게 만들다요. tighten. 이 문구는 딱 앉으면 앞에 적혀 있기도 해요. Fasten seatbelt while seated. 앉아있는 동안은 fasten, 이 벨트를 잠가라. Life belts under your seat.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구명조끼가 의자 아래 있습니다. 뭐 다 알고 있지만 그런 일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그 다음에 stow cup holder during taxi, takeoff and landing. cup holder를 제대로 위에 이렇게 잠가둬라. taxi는 비행기 달리는 거고 takeoff 이륙하고 landing 착륙하는 거. 또 기내에서 볼 수 있는 단어가 lavatory. 비행기 화장실은 restroom이라고 적혀있지 않고 lavatory라고 적혀있어요. 이건 좀 더 변소에 가까워요. 비행기 화장실은 좀 더 작잖아요. 그리고 그 화장실 문 앞에 occupied라고 적혀있으면 누가 안에 있는 거고요. occupy, 차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vacant, 비어있는,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보통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냥 하얀색으로 글자만 적혀 있는 것도 본 적 있어요. 물론 이제 문이 닫혀 있고 똑똑하면 알 수는 있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안내방송, 이것도 뭐 리스닝 무슨 테스트 하듯이 다 들을 필요도 없이 알고 보면은 별 내용 아니기 때문에 거기 몇 단어만 캐치해서 듣고 아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연착되는 경우, 연착될 때는 I'm sorry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나 연착될 것 같은지 몇 분일지를 듣는 거잖아요. 뭔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연착될 경우에 이런 말이 나와요. We're sorry, we're just waiting for permission from air traffic control. air traffic control, 항공 그런 교통 상황 때문에 permission, 우리는 이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몇 분 후에 뭘 할 거다. 이때 잘 들어야 되세요. 예를 들어서 20 minutes later, we're ready for our departure. 20분 후에 우리가 출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뭐 later, 몇 분 later, 요거를 잘 들으세요. 거의 도착할 때가 다 되면은 이제 마지막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별 내용 없어요. 근데 여기서 들어야 할 거는 현지 시각으로 정확히 몇 시에 도착을 하는지, 날씨가 어떤지,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We expect to land soon. It's local time 5 p.m. in Paris now. 현재 파리는 현지 시각으로 5시입니다. The weather is sunny. 날씨는 맑고 The temperature is 25 degrees Celsius. 섭씨 온도는 25도입니다. Temperature, 온도 들으시면은 몇 도인지 들어보시고 We hope to see you again very soon. 다시 우리 항공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처럼 끝나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리 준비하면 좋을 3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만 미리 준비하고 가도 기내에서 당황할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내가 여행 갈 나라의 출입국 신고서를 미리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아나 항공 아니면 부산에어 이 홈페이지 웹사이트에서 각국의 출입국 신고서 샘플을 무료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각국의 관광청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미리 먼저 한번 보고 가면 좋겠죠. 그리고 이 정보가 계속 바뀔 수가 있는데 출입국 신고서가 원래는 있었는데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출입국 신고서를 이제 작성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신 내용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사이트에서 직접 보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느 정도 알고 가면 좋겠죠. 그리고 이따가 우리 같이 또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집 영문 주소 미리 메모해 놓기예요. 이것도 해놓으면 정말 유용한데 이 출입국 신고서마다 본인의 집 주소를 영어로 써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문 주소는 영어 실력과 상관 있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정한 표기법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에 영문 주소 검색을 해보고 이렇게 영문 주소가 나오면 그거를 이제 이걸 외우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메모장에 작은 쪽지에 적어서 여권, 지갑 같은 데 넣어 다니면 정말 편할 거예요.
그리고 이 지명 표기법이 바뀌기도 해요. 예전에는 부산을 이렇게 P로 썼어요. 그런데 부산 이렇게 좀 발음하는 느낌이라 지금은 무산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김해라는 이 도시 이름도 왠지 김해 이렇게 쓸 것 같지만 아니고 이렇게 또 김해시를 이제 그 시청에서 운영하는 이런 사이트를 찾아보면 또 그 스펠링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G로 쓰고 있죠. 김해라고.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주소가 좀 해외랑 다르기 때문에 또 이거를 미리 메모해 놓고 같이 가지고 가면 굉장히 좋은데 우리는 큰 단위부터 말을 해요. 여기 보면은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영어는 작은 단위부터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 시, 그리고 뭐 경상남도 이런 건 어떻게 표기하는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똑같이 메모해서 가지고 가면 정말 좋고요. 세 번째는 도착지 주소도 미리 같이 메모해 놓으면 좋아요. 우리 집 주소 적은 것 아래에 내가 도착할 그 호텔, 숙소, 주소 이름을 미리 써놓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이 그 예약한 호텔 사이트 있죠. 거기에 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서 가지고 가면 좋고요. 아니면 캡처해서 내 핸드폰에 이미지로 갖고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비행기에서는 비행기 모드 하면 검색은 할 수 없으니까 이미지로 갖고 있으면 쉽게 보면서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출입국 신고서 도착지 주소에 딱 정확한 호텔 이름 쓰지 않고 약간 좀 친구집 같은 어딘지 알 수 없는 그런 주소를 써 놓으면 약간 의심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여기 눌러 앉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 나라에 여행이 아닌 거 아닌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럴 수 있다고 하니까 호텔 같은 숙박 장소에 이제 여러분들이 머문다면은 그 이름을 명확하게 알고 가면 좋겠죠. 스펠링까지. 그 다음 이 세 가지 준비를 하고 여행을 떠났다면 기내에서 무언가 요청할 때 영어를 쓸 수도 있을 거예요. 뭐 한국 직원이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외항사라서 뭐 내가 꼭 영어를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표현만 알고 있으면 다 커버할 수 있는데요. 일단 해외에서 무언가 요청할 때 가장 기본적인 문장 구조는 바로 Can I get 이거예요. 제가 get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요청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뒤에 뭘 원하는지만 이제 명사로 붙여서 말을 하면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Can I get a pen? 이거예요. A pen, 펜 하나를 내가 get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그냥 얻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죠. 보통 승무원에게 받고 다시 돌려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borrow라는 빌리다라는 동사를 쓰면 좋아요. 그래서 펜을 그냥 이렇게 나눠주는 경우라면 Can I get 하면 되고 빌렸다가 돌려주는 상황이 나면 Can I borrow 하면 되고요. 우리 이제 한 번씩 말해볼게요. 먼저 이 문장 Can I get a pen? 말해보세요. Can I get a pen? 그 다음에 빌릴 수 있을까요? Can I borrow a pen? 한 번 더. Can I borrow a pen? 그 다음 내가 입국 신고서를 작성하다가 뭔가 실수를 해서 다시 받아야 한다면 입국 신고서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문장도 시작을 Can I get? 이거는 또 빌려주는 게 아니죠. 다시 주는 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제출하는 거니까 Can I get? 이라고 하면 되고 입국 신고서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Arrival card라고 해요. Arrival 도착해서 card 쓰는 그 써서 제출하는 카드라는 거예요. Arrival card 이게 입국 신고서라는 뜻이고 하나의 이제 새로운 그 입국 신고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뜻으로 a new arrival card라고 하는데요. 이때 arrival 이렇게 A를 너무 살릴 필요가 없어요. 이거 그냥 약하게 하면 돼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arrival 이런 느낌이에요. 그 발음 기호에도 여기에 특별히 뭐가 써있지 않고 여기 강세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약하게 하면 돼요. 강세에서 멀어진 곳은. 그래서 같이 말해보면 Can I get a new arrival card? 이렇게 말하면 돼요. 한 번 더. Can I get a new arrival card? 아니면 a new, 하나의 새로운이 아니라 그냥 another, 또 다른 arrival card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Can I get another arrival card?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도 있어요. A new 아니면 arrival
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만약에 이 입국신고서라는 단어를 이제 도착하드라고 알고 있더라도, 이게 이제 arrive 여기에서 온 거겠죠? 알고 있더라도 약간 좀 떨려서 말을 잘 못하겠다 하면 뒤쪽에서 더 쉽게 말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이번에는 세관신고서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을 해볼 건데 쓰는 게 두 개예요. 입국신고서, 세관신고서. 입국신고서는 내가 여기에 도착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느 이제 숙소로 갈 거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세관신고서는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세관을 내가 신고해야 된다. 이런 거랑 목적이 좀 달라요. 그래서 입국신고서, 세관신고서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합쳐진 경우도 많고요. 세관을 영어로 customs라고 해요. 그리고 이 단어 좀 어렵죠? 이게 declare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거는 선언하다, 분명히 말하다, 그리고 신고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의 명사형은 declaration, 강세가 declaration 이렇게 두 군데 있어요. declaration. 알발음 정확히 지켜서 ration이라고 혀 뒤로 쫙 당겨줘야 돼요. declaration, declaration form. 그런 이제 내가 기입해야 할 이제 문서를 form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can I get a new customs declaration form? 이렇게 말을 하는데 좀 어려울 것 같으면 제가 여기 쉬운 거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이 적혀 있는 걸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좋겠죠. 아까도 새로 하나라는 뜻으로 a new라고도 했지만 another 이것도 가능했었죠. 그래서 can I get another customs declaration form?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그냥 이 카드를 이렇게 들고 이거 하나 더 주실래요? Can I get a new one? 이게 아마 가장 쉬울 거예요. Can I get? 제가 얻을 수 있을까요? A new one. 새로운 하나. 여기 있는 one은 이거를 이제 대신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말해볼게요. Can I get a new one? 한 번 더. Can I get a new one? 그리고 아까도 a new 대신에 another 쓸 수 있듯이 Can I get another one? 이것도 가능해요. Can I get another one? 또 다른 한 개. 그리고 이것들, 이런 것들 중에 한 개. Of this. Can I get another one of this? 이것도 가능한데 이제 아마 가장 쉬운 건 이거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더 필요한다면 딱 보여주면서 Can I get a new one? 이거 꼭 써보세요. 네, 이제 출입국 신고서를 같이 작성해 볼 건데요. 여기 파란색 이 왼쪽에 있는 건 미국 출입국 신고서고 오른쪽은 홍콩 출입국 신고서예요. 이거를 같이 작성하면서 굉장히 이제 유용하고 필수적이고 또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그런 영어 단어들도 많이 배울 수가 있거든요. 우리 미국 출입국 신고서 같이 작성해 볼게요. 이렇게 확대해서 같이 작성해 볼 건데 여기 보면 우리 아까 배웠던 단어가 나와요. Customs Declaration, 세관 신고. 그 미국 출입국 신고서는 입국 신고, 세관 신고 합쳐져 있거든요. 위에는 이렇게 입국 신고에 관련된 본인의 정보에 관련된 내용을 적는 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family name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가족의 이름이니까 바로 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름이 홍길동이라면 영어는 길동홍 이런 식으로 성을 뒤에 말하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름이 앞쪽에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first name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성은 맨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last name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름은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이름이란 뜻으로 given name이라고 해요. 그리고 가족의 이름, 성은 family name이라고 하고요. 성을 뜻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surname이라고 하는데 sir 이거는 성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그렇게 쉽게 기억해 보세요. 여기는 family name이기 때문에 홍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다 대문자로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처음만 대문자로 해도 되고요. 그 다음
first name, given name 이거는 이제 길동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길동. 그리고 우리는 middle name 없기 때문에 빈칸으로 두면 돼요. 홍길동에서 길이 middle name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름일 뿐이고 first name일 뿐이고 이런 middle name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서양권에서 이렇게 성과 이름 사이에 뭔가 특별한 이름 하나 더 들어가요. 그거를 middle name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쓸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생일에 대해서 물어봐요.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 물어봐요. 이름, 생일. 여기 보면 birth date라고 하죠. 우리 생일을 birthday라고 하잖아요. birth, 태어난, 탄생한, date, 날이란 뜻이고 한국이랑 이렇게 순서가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이름도 그랬고 이 날짜를 쓸 때도 우리는 연도부터 쓰지만 이렇게 작은 단위 일부터 써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월 1일, 90년 1월 1일에 태어났다면 이렇게 숫자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number of family members traveling with you. 당신과 함께 여행하고 있는 그 가족의 수를 말해요. 가족당 한 장만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내용이 있는 거고 뭐 나랑 배우자랑 아이가 가고 있다면 나 빼고 나를 제외하고 to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친구라던가 사귀는 사이라면 각자 하나씩 써야 돼요. 그리고 4번 보면 US street address, hotel name, destination. 여기 보면 미국 도로명 주소란 뜻인데 호텔 이름, 도착지를 말을 하죠. 우리 아까 이 도착하는 곳 주소를 미리 메모해 놓으면 좋다고 했죠. 바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건데요. 뭐 호텔 이름 그대로 적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호텔이 있다면 그대로 적으면 되고 여러분 호텔 예약할 때 그 사이트에서 호텔 정확한 스펠링과 그 이름 알 수 있고 또 미국은 도시, 주 다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거 다 메모해 놓고 그대로 쓰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뭐 뉴욕 그리고 주 이름은 보통 이렇게 대문자로 약자로 써요. 그 다음 5번은 passport issued by country. 이 여권이 어느 나라에서 발행됐는지 쓰는 건데 우리는 Korea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passport number. 이거는 여권에 나와 있는 그대로 쓰면 돼요. 그래서 여권 번호,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냥 그대로 보고 쓰면 되고요. 그리고 7번은 country of residence라고 하는데 residence, 이게 거주란 뜻이에요. 그래서 거주 국가, 내가 살고 있는 Korea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대한민국 정식 명칭은 여권에 다 나와 있는데 Republic of Korea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여권에 나온 그대로 또 쓰셔도 돼요. 그리고 8번은 countries visited on this trip prior to US arrival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아까 그 입국 신고서라는 단어 배울 때 arrival, 도착이라는 단어 배웠죠? 미국 도착하기 바로 전에 prior, 이거는 이전의 이란 뜻이에요. 방문했었던, 이 여행 전에 방문했었던 나라. 그래서 이 나라 오기 전에 어딘가 중간에 체류했었다면 쓰는데 없으면 그냥 none, 없다는 뜻으로 none이라고 쓸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또 Korea 써도 돼요. 그냥 한국에서 그냥 온 거니까. 그리고 중간에 어딘가 들렀다면 그 나라 그대로 여기 이제 쭉쭉쭉 여러 개 있다면 쓰면 되고요. 그리고 airline, flight number, or vessel name. 이거는 비행기, 그 항공편, 아니면은 그 선박, vessel. 이건 선박이란 뜻이에요. 선박 이름이란 뜻이라서 여러분 그 비행기 티켓에 다 적혀 있어요. 그거 그대로 쓰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보통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렇게 영문이랑 숫자랑 같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10번부터는 뒤쪽에서 볼게요. 그 다음 이렇게 아래 부분은 세관신고서 관련된 건데 이렇게 yes, no로 답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 no로 처리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 세관신고서는 작성하는 이유가 이런 유해한 물건을 내가 갖고 오지 않았다, 아니다라고 체크를 하고
이제 내는 거고, 만약 나중에 이게 발견이 되면, 혹시라도 그런 물건을 가지고 있어서 발견이 되면 여기 분명히 no라고 했는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 크게 벌금을 내거나 굉장히 불리해진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당연히 안 갖고 갈 테니까 정확하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The primary purpose of this trip is business. 이 여행의 purpose, 이건 목적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primary, 이거는 최우선, 가장 1순위 목적은 사업이다. 근데 보통 여행으로 가니까 no라고 해야겠죠? 여기 체크하는 거는 이렇게 체크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이렇게 X 표시가 그냥 이런 표시 대신에 그냥 쓸 수 있어요. yes라도 이렇게 그냥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동그라미도 되고요.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요. 어쨌든 이 줄에만 표시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걸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걸 또 말을 하는데 I am bringing, we are bringing, 나는 이런 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 fruits, vegetables, plant, seed, food, insect, 과일, 야채, 뭐 식물, 씨, 음식, 벌레 이런 거 없겠죠. 그래서 no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meat, animals, animal product, wildlife product, 이거는 고기, 동물 데리고 있지 않죠? 그리고 그런 동물이나 wildlife, 야생 동물로 만든 어떤 제품 같은 거 없겠죠? 그리고 disease agent, cell cultures, snails, 이건 뭐 병원균 아니면 뭐 세포배양 아니면 snails, 뭐 달팽이 이런 건데 당연히 없다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soil, 흙도 당연히 없죠. 이런 농장이나 이런 데서 쓰는 거 없고. 그리고 livestock, 이건 가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가축을 뭐 만지거나 최근에 이렇게 handle, 다룬 적이 있냐, no에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돈은 계산해보면 거의 1,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이런 돈 없다라고 해야 되고,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가면 너무 의심받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commercial merchandise, 약간 판매할 상품이 있냐 이런 뜻이기 때문에 no라고 해야겠죠. 여행 간 경우는. 그리고 여기 얼마 있는지, 내가 지금 얼마 들고 가는지 적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resident, 이거는 거주자, 미국 거주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쓰고 visitors, 우리 방문하는 사람이라 이거에 써야 되는데 여긴 아무것도 안 써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상업적인 판매할 물건에 대한 돈이기 때문에 여행 목적으로 온 거라서 아무것도 쓰지 말고 남겨야 돼요. 여기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달러가 얼마인지 쓰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signature이라고 여기 X 아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인하고, 그리고 여기 약간 잘렸는데 date, 여기 보면은 date, 그리고 day, month, year 이렇게 마지막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뭐 몇 월, 며칠, 몇 월, 몇 년도 이런 식으로 딱 써서 이거는 그 작성한 오늘 날짜 써서 제출하면 되는 거죠. 제가 버스에서 쓰는 영어 딱 5개 알려드릴 거고 이것만 알아도 되는데요. 먼저 버스를 잡아야겠죠? 그래서 버스 어디서 타요?처럼 말을 해볼 건데 와이키키 해변으로 간다고 상상해 볼게요. Where can I get a bus for Waikiki Beach? 이 문장은 어떻게 하면 잘 기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번 여행영어 마법의 5문장에서 첫 번째 문장이 Can I get 이거였어요. 내가 얻고 싶은 걸 말할 때 다 Can I get 다음에 붙여 말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버스를 타고 싶을 때도 Can I get a bus처럼 말을 하는 거죠. 이 문장 구조는 앞에 의문사를 넣으면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걸 얻나요? 라고 할 땐 How can I get? 그리고 언제 얻을 수 있을까요?는 When can I get?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는 어디서 내가 얻을 수 있냐? 결국 버스를 잡을 수 있냐겠죠? 어디서 버스 잡을 수 있어요? 어디서 탈 수 있어요? Where can I get a bus? 이때 돌아다니는 버스 중에 한 대를 잡기 때문에 a bus라고 해요. Where can I get a bus? 그리고 이게 버스는 버스인데 그 정류장을 위한 버스, 즉 그 정류장 쪽으로도 가는 버스란 뜻으로 for를 붙여서 말을 해요. 우리 이제 Where can I get a bus for? 이 문장 잘 기억해서 말할 수 있겠죠?
우리 for 다음에 이렇게 내가 가고 싶은 장소 붙여서 같이 한번 말해볼 건데 여러분 실제 그 상황에서 말한다는 상상을 하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 마지막에 이거 잘 기억하고 있는지 또 물어볼 거예요. 말해볼게요. Where can I get a bus for Waikiki Beach? 두 번째, 버스를 어디에서 탔는지 알았다면 이제 몇 번 버스를 타야 되는지 물어봐야겠죠. What is the bus number for Waikiki Beach? 이 문장 쓱 보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막상 말해보면 What is the bus number? 버스 넘버가 뭔가요?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What is the bus number?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What is the bus number? 그리고 마지막에 for 다음에 또 내가 가고 싶은 정류장을 이렇게 붙여 말할 수 있어요. 와이키키 해변에 가기 위한 그 버스의 넘버가 뭐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또 실제 상황에서 말한다고 상상하면서 말해볼게요. What is the bus number for Waikiki Beach? 세 번째, 그 버스가 이제 진짜 와서 내가 탔어요. 그러면 기사에게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겠죠. 제가 전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반대 방향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장 기사님께 꼭 물어보면 좋은데요. Is this a bus for Waikiki Beach? Is this a bus? 이렇게 문장이 시작되는데요. 원래 문장은 This is a bus. 이것은 버스입니다. 평서문은 이렇게 되는데 물어보는 문장이니까 is만 앞으로 보내서 Is this a bus? Is this a bus? 그리고 또 목적지를 for 다음에 말하면 돼요. 쉽죠? 우리 this is 이게 is this 이렇게 바뀐 것만 생각하면서 is this a bus? 이렇게 붙여가면서 한 번 더 같이 말해볼게요. Is this a bus for Waikiki Beach? 네 번째, 만약에 요금을 내는 거면 How much is it? 이렇게 물어보고 내면 되는데 요즘에 one day pass 카드를 이렇게 대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Do I need to tap on? 카드 찍어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유럽에서는 이렇게 말했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요금을 바꾼 다음에 이제 찍어도 된다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때 쓰는 표현이 tap on, tap off. 특히 버스를 탈 때는 내가 이 버스에 올라타면서 딱 찍기 때문에 tap on 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버스 내릴 때도 한 번 더 찍죠. 이때는 tap off라고 해요. 버스에서 내리면서 찍기 때문에 tap off. 그리고 버스 기사님도 이런 문장을 말할 수도 있는데요. You need to tap off when you get off. 버스 내릴 때도 찍어야 합니다. 이런 문장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진짜 이렇게 버스 타면서 카드 찍는 상상하면서 문장 한 번 더 말해볼게요. Do I need to tap on?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은 버스에서 내릴 일만 남아있는데요. 버스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다음 정류장이 뭐냐라고 물어볼 땐 Excuse me, what stop is coming up?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부를 땐 Excuse me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고 What stop? 무슨 정류장? Stop, 이게 정류장이란 뜻이고요. 무슨 정류장이 is coming up? 다가오고 있는 중이냐? 이건 다음 정류장이 뭐냐란 뜻이겠죠? 우리 실제 누군가에게 버스 안에서 물어본다고 상상하면서 말해볼게요. Excuse me, what stop is coming up? 네, 이제 마지막 총정리 퀴즈인데요. 여러분, 아까 말한 문장, 여행지에서 바로 기억나도록 제가 퀴즈 드리면 맞춰야 돼요. 약간 생각 안 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퀴즈 풀고 나면 또 완전히 내게 되겠죠? 와이키키 해변으로 가는 버스 어디서 타요? 이렇게 말해볼게요. 어디서 내가 그 버스를 잡을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도착지 말할 때 전치사 뭐에다 붙여 말을 했었죠. Where can I get a bus for Waikiki Beach? 네, 여러분 Where can I get? 이게 바로 튀어나왔나요? 우리 한 번 더 말해볼게요. Where can I get a bus for Waikiki Beach? 그 다음은 와이키키 해변 가는 버스 몇 번이에요? 물어볼게요. 뭐죠? 버스 넘버가 이런 식으로 문장이 시작되죠. What is the bus number? 이 부분 잘 나왔나요? 우리 같이 말해볼게요. What is the bus number for Waikiki Beach? 그 다음은 기사님께 말하는 문장이죠. 이 버스 와이키키 해변 가나요? 이게 버스 맞나요? 와이키키 해변을 위한처럼 말을 해야 되죠. Is this a bus? 나왔나요? 이게 this is a bus 에서 is만 앞으로 보냈었죠? 같이 말해볼게요. Is this a bus for Waikiki Beach? 네 번째는 이거 카드 찍어야 돼요. 이렇게 말해볼게요. 아까 어떤 표현이 있었죠? Do I need to tap on? 버스를 탈 때는 tap on, 그리고 버스를 내리면서 찍는 건 tap off 였었죠? 말해볼게요. Do I need to tap on? 마지막으로 버스 내리기 전에 다음 정류장 확인할 때 저기요, 다음 정류장이 어디예요? 무슨 정류장이 오고 있나요? 처럼 말을 했었죠. 말해볼게요. Excuse me, what stop is coming up? 이제 이 5개 문장 여행지에서 완벽하게 기억나겠죠?
해외여행 중에 식당에서 여기 맛있는 메뉴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려고 What is the delicious menu? 처럼 말을 하면 상대가 절대 못 알아들어요.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고 의아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쓰는 그 메뉴라는 뜻과 영어의 메뉴의 뜻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식당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을 식당 들어가서부터 나가기까지 순서대로 군더더기 없이 딱 쓸 수 있는 표현만 알려드릴 거예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총 5가지 상황으로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식당 들어가기 전에 기다릴 때. 식당 앞에서 직원에게 딱 들을 수 있는 표현은 일행이 모두 몇 명이에요? 이런 뜻인데 How many? 모두 몇 명이냐? Are? 이건 이제 비동사 연결해주고요. In your party. 당신의 일행 안에서. 여기 party, 이 파티라는 단어가 조금 의아할 수 있는데요. 이 파티는 모인 그룹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파티도 다 모여서 같이 노는 거죠. 그리고 현재 식당에 온 그 모인 그룹, in your party, 당신의 그 그룹 안에 몇 명이냐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대답은 이렇게 하면 돼요. A party of 3, a party, 이게 하나의 그 일행 그룹이란 뜻이고요. of, 이게 연결을 해줘요. 3, 3명이 있는 그룹이라는 거죠. 뒤에 숫자만 바꿔서 말하면 되는데 이 표현은 같이 말해볼게요. A party of 3. 한 번 더. A party of 3. 그리고 직원이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Do you want a table or a booth? A table 같은 경우는 의자가 따로따로 있는 자리를 말하고 a booth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부스처럼 구획이 지어져 있고 그리고 소파로 이렇게 쭉 연결된 그런 자리를 말해요. 아니면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Smoking or non-smoking.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뭘 원하는지 말하고 뒤에 please만 붙이면 돼요. A table please, non-smoking please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한 번씩 같이 말해볼게요. A table please, non-smoking please. 이렇게 말하면 직원이 이쪽이에요 라고 하면서 this way please 하고 이제 데리고 갈 거예요. 두 번째는 주문하겠다고 할 때 자리에 앉아서 메뉴판을 보고 있다 보면 직원이 와서 주문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주문할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직원이 말하는 거 또 내가 말할 수 있는 거 손님으로서 이거 각각 배워볼게요. 직원이 말하는 2가지 전형적인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May I take your order? May I? 이건 굉장히 공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손님에 비해서 본인을 낮춰서 약간 허락을 받듯이 지금 주문 받아도 될까요? 이렇게 may I, 허락을 구하는 이런 표현으로 잘 시작을 하고 그리고 take, 내가 이제 받겠다는 거예요. Your order, 당신의 주문을. May I take your order? 이거 말고 또 들을 수 있는 표현이 Would you like to order? Would you like? 이게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 order 이라고 이제 주문하다라는 동사를 붙여 말하려면 중간에 to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would you like to order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order 이 주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주문 받으려고 왔구나 라는 걸 상황상 딱 알 수 있겠죠. 직원이 오지 않아서 손님으로서 손들고 말할 때 이 문장이 중요할 텐데 일단 시작은 excuse me 이렇게 시작하면 되고요. Could I order now?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Could I? 이거는 can I보다 좀 더 공손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냥 can I로 써도 되지만 보통 이제 손님이 말할 때 조금 더 공손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could I? 제가 상황상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order, 이게 주문하다. 이게 발음이 조금 어렵죠. 이 단어를 발음할 때 D를 살려도 되고 부드럽게 해도 돼요. 그래서 order 이렇게 D를 살려도 되지만 D를 그냥 부드럽게 order, order, or까지 발음하고 혀 한 번 닿으면서 der 하면 돼요. order. 그리고 지금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뜻의 now까지 붙이면 could I order now? 그래서 이렇게 부른 다음에 말을 하는 거죠. Excuse me, could I order now? 같이 말해볼게요. Excuse me, could I order now? 다른 표현도 있는데요. Excuse me, we are ready to order now. 보통 식당에 2명 이상 가니까 we are, 우리는 ready, 준비가 됐어요. To order, 주문할 준비가 됐어요. Now. 그래서 we are ready to order now. 이것도 가능해요.
아까는 could I 하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의문문 문장이었는데 의문문 아니어도 이렇게 주문하는 게 가능한 거죠. 이 문장도 같이 말해볼게요. Excuse me, we are ready to order now. 한 번 더. Excuse me, we are ready to order now. 3번은 음식에 대해 물어볼 때. 영상 처음에 제가 여기 맛있는 메뉴가 뭐예요? 를 영어로 What is the delicious menu?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했죠. 우리는 메뉴, 이 표현을 그냥 음식을 지칭하는 말로 많이 써요. 뭐 맛있는 메뉴, 고기 메뉴, 한국 메뉴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런데 영어에서의 메뉴, 이 단어는 딱 그 메뉴판만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delicious menu라고 말을 하면 이 메뉴판이 맛있는 이란 좀 이상한 뜻이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이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기 메뉴도 meat menu라고 하면 뭔가 이 메뉴판이 고기로 만들어진 뭐 그런 느낌인데 좀 어색하고 Korean menu 이것도 한국 음식이 적혀 있는 메뉴가 아니라 한국어로 된 메뉴예요. 메뉴 이 단어가 음식을 말하면 Korean menu, Korean food 이렇게 한국 음식처럼 되겠지만 이거는 딱 메뉴판만 말을 하기 때문에 한국 음식으로 된 메뉴판? 이상하죠. 그게 아니라 그냥 한국어로 된 메뉴판이란 뜻인 거예요. 그러면 맛있는 음식, 고기 음식, 한국 음식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땐 메뉴 대신에 무슨 단어를 써야 될까요? 바로 dish 이 단어를 쓰면 돼요. dish 이거는 접시라는 뜻이지만 접시를 포함한 그 완성된 요리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음식점에서 딱 쓸 수 있고요. 물론 음식을 뜻하는 대표적인 단어 food 이 단어도 있죠. 그런데 이거는 재료까지 포함한 그 모든 포괄적인 음식을 말하는 거고 이 식당에서 딱 제공하는 완성된 요리는 dish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식당에서 맛있는 게 뭐냐고 물어볼 땐 What is the most delicious dish? 이렇게 물어봐요. 일단 가장 맛있는 the most 이걸 넣어야지 더 자연스러워요. What is the most delicious dish? 그러면 우리 같이 말해볼까요? What is the most delicious dish? 그래서 menu 쓰지 않기로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여기 뭐가 제일 맛있어요? 처럼 말을 많이 하니까 이 문장이 딱 떠오를 텐데 이 문장도 괜찮지만 이제 가장 자주 쓰는 건 Can you recommend something? 이거예요. Can you 해주실 수 있나요? Recommend 추천 something 무언가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도 추천해 주실래요?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이 문장 정말 유용하니까 같이 말해볼게요. Can you recommend something? 한 번 더. Can you recommend something? 그러면 직원이 I will recommend 하고 음식 이름을 말할 거예요. I would 뭐뭐 하고 싶다란 뜻이 would에는 내포되어 있고요. 이거를 추천하고 싶네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샐러드, 이제 메뉴판에 있는 이 샐러드를 추천하고 싶네요. 라고 한다면 I would recommend this salad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겠죠. 네 번째는 음식 주문하고 먹을 때. 음식 주문할 때 쓰는 문장이 총 3개가 있으니까 이 셋 중에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쓰면 좋은데요. 먼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I'll have the salad. I'll have. 이거는 I will have를 줄인 건데 I will. 저는 뭐뭐를 할 거예요. 라고 이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이거를 하겠다. 무언가를 먹겠다. 라고 하면서 have. 이거는 이제 먹다 라는 뜻도 있고 이제 내가 갖겠다가 결국 주문해서 받겠다 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음식 이름을 말하면 돼요. 우리 같이 말해볼게요. I'll have the salad. 한 번 더. I'll have the salad. 이렇게 이제 메뉴판 가리키면서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I like the salad.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I like. 이거는 I will like의 줄임말이에요. 이거는 뭐뭐 하고 싶다, 갖고 싶다라는 뜻으로 쓰는 건데 I will like, 여기에서 I will 줄여서 그냥 I like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요. 여기 D와 L이 둘 다 혀가 붙는 발음이니까 한 번에 발음해주세요. 붙이면서 I 하고 D하고 떨어뜨리면서 like, L 하면 돼요. I like, I like, I like the salad. 우리 두 번 같이 말해볼게요. I like the salad. 이때도 가리키면서 할 수 있겠죠? 한 번 더. I like the salad. 마지막으로 이것도 가능해요. Can I get the salad?
Can I? 제가 할 수 있을까요? Get? 얻는 거는 결국 그 음식을 먹겠다는 거죠. The salad. 그리고 조금 바꿔서 Can I? 이거를 조금 더 공손하게 Could I? 이거 아까 한번 했었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get? 이게 얻다인데 비슷한 기본 동사 have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could I have? 이것도 가능해요. 이게 말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나 생기죠. Can I get? Can I have? Could I get? Could I have? 이렇게 4개 중에 다양하게 말해보면 좋겠죠? 우리 그러면 그 중에 대표적인 Can I get으로 말해볼게요. Can I get the salad? 한 번 더. Can I get the salad?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땐 중간중간 와서 이 표현을 정말 자주 써요. Is everything okay? 모든 게 다 괜찮나요? 그래서 혹시 뭐 불편한 점은 없는지, 필요한 건 없는지, 맛은 괜찮은지 계속 체크하러 오거든요. 좀 귀찮을 정도로 많이 물어보는 편인데 여기에 대한 대답도 똑같이 하면 돼요. Everything's okay. Everything's good.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우리 같이 말해볼게요. Everything's okay. Everything's good. 5번째는 계산할 때. 계산서 갖다 달라고 말할 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면 돼요. Check please. Bill please. 이 계산서가 check 아니면 bill 이 두 단어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말하면 되고요. 자리에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가서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냥 직원이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Cash your card. 풀문장으로 앞에 뭔가 붙여서 말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은 이렇게 cash your card 이걸로 끝나고 이거를 딱 캐치했으면 내가 대답만 잘하면 되겠죠. 현금으로 계산하고 싶다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I'll pay in cash. I'll pay. 이게 I will pay. 결제할게요. In cash. 이 in은 쉽게 기억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갑 안에 있는 현금 안에서 계산할게요. 그렇게 in 기억해 보세요. 같이 말해볼게요. I'll pay in cash. 한 번 더. I'll pay in cash. 카드로 결제하려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I'll pay by card. I'll pay. 여기는 똑같고 by card. 그 신용카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결제된다는 거예요. by card. 이것도 기억하시고 우리 2번 말해볼게요. I'll pay by card. 한 번 더. I'll pay by card. 마지막에 직원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제 식당을 나가게 되겠죠. Thank you. Come back again. Have a nice day.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할 텐데 Thank you 라고 하면서 이제 식당 밖을 나가게 되겠죠. 오늘 알려드릴 문장은 다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문장이고 또 어떻게 답하는지까지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 문장은 Are you fully vaccinated? 백신 접종 마치셨나요? 이건 들을 수도 있고 또 비행기에서 적거나 아니면 어플로 체크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여러분, vaccine 이 말만 들어도 딱 감이 오죠. 이 단어는 알다시피 백신 주사란 뜻인데요. 이 뒤에 ate를 붙이면 vaccinate. 이건 백신 주사를 마치다 란 뜻이에요. 의사 입장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에 의해서 주사를 맞았다 라고 할 땐 수동형으로 be vaccinated 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물어볼 땐 Are you vaccinated?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주사를 맞았나요? 그리고 여기에 fully까지 붙이면 완전히 우리가 백신 접종이 몇 차까지 맞아야 완전히 된 거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죠. 그거를 fully 완전히 맞았냐?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Are you fully vaccinated? 그리고 이 주사는 과거에 이미 맞은 거죠. 그렇다고 Were you vaccinated? 라고 하진 않고요. 그 백신 접종 맞은 효과가 아직까지 있는지 그 상태를 물어보기 때문에 Are you?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이 문장을 들었을 때 대답은 보통 백신 접종 다 해야지 여행 떠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Yes 라고만 해도 될 거고 만약 풀문장으로 말하고 싶다면 Yes, I'm fully vaccinated.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문장은 우리 말할 수도 있으니까 같이 말해볼게요. Yes, I'm fully vaccinated. 한 번 더. Yes, I'm fully vaccinated. 추가적으로 1차 맞았어요, 2차 맞았어요, 부스터샷 맞았어요 이런 표현도 알려드릴게요. 1차만 맞았다면 I only got the first shot 이라고 말을 해요.
물론 1차만 맞으면 여행을 떠날 수 없겠지만 이 표현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주사를 맞은 걸 I got 이라고 쉽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1차는 the first shot, 주사를 또 shot이라고도 하죠. 2차는 I got the second shot. 그러면 부스터샷 맞았어는 뭐라고 하겠어요? I got the booster shot 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 표현까지 알아두세요. 두 번째로 또 들을 수 있는 문장은 Do you have any symptoms? 혹시 어떤 증상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보통 아무 증상 없다는 걸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어플에 그 증상이 뭐가 있는지 다 체크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여기에 증상이라는 단어, symptom, 이거를 잘 알아야겠죠. 이 단어는 이음절이에요. symptom. 여기에 y는 이라고 발음돼요. 그래서 symptom, 그리고 여러 증상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s 붙여서 symptoms. 혹시 어떤 증상 있나요? Any symptoms.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Do you have any symptoms? 아무 증상 없다고 해야지 통과할 수 있겠죠. 그래서 No, I don't have any symptoms 라고 답하면 되겠죠. 이거 같이 말해볼게요. No, I don't have any symptoms. 혹시 그 어떤 증상들이라도 난 가지고 있지 않다. 한 번 더 말해볼게요. No, I don't have any symptoms. 보통 증상이 없을 때 떠나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있어요 라고 말할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종이나 어플에 그 증상들이 써 있는 걸 볼 수도 있어요. 코로나의 대표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이런 단어는 간단하게 알아두면 좋을 텐데 먼저 fever, 열을 말하고요. 그리고 body aches, 몸살, sore throat, 이거는 목이 따끔따끔한 거고 또 cough, 기침, 이런 단어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죠? 세 번째로 또 들을 수 있는 영어 질문은 Have you ever tested positive for COVID-19?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여기 positive, 이것만 잘 들으면 돼요. 이게 양성이란 뜻이거든요.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적 있냐? 라고 경험을 물어보기 때문에 시작을 Have you ever? 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Have you ever? 그 다음 test, 이건 테스트하다 라는 동사고 Have you ever 다음에 붙이기 때문에 tested 이렇게 pp형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 Have you ever tested positive? 양성 테스트 반응이 나온 적 있냐? For COVID-19 이 코로나를 위한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적 있냐? 즉 걸린 적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때 걸린 적이 있다면 대답은 Yes, I have 라고 해야 돼요. 아까 Have you?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네, 있어요. Yes, I have. 그리고 언제 걸렸는지도 말해주면 좋겠죠? 4 months ago. 그 다음 지금은 다 나아서 음성 나온다 라고 말해야겠죠. 그때 I'm testing negative 라고 해요. test positive, test negative 이 표현 꼭 알고 있어야 하는데 positive 이거는 원래 긍정적인 이란 뜻이고 negative 이거는 부정적인 이란 뜻인데 이렇게 양성, 음성이란 뜻으로 쓰여요. 그리고 지금은 계속 음성 반응 나오는 중이다 라고 해야지 지금은 안 걸렸다 라는 걸 표현하겠죠. 그래서 I'm testing 이렇게 be 플러스 ing로 표현을 해요. But now I'm testing negative. 우리 이 문장 같이 말해볼게요. Yes, I have 4 months ago, but now I'm testing negative. 이 언제 걸렸는지는 본인에 맞게 바꿔 말하면 되겠죠? 한 번 더. Yes, I have 4 months ago, but now I'm testing negative. 걸린 적이 없다면 간단하게 No, I haven't. 그런 경험 없어요. 아까 have you?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대답도 haven't 라고 하면 되고요. 이것도 같이 말해볼게요. No, I haven't. 한 번 더. No, I haven't. 네 번째로 이런 문장을 들을 수도 있는데요. There's a confirmed COVID-19 case in our hotel. 우리 호텔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건 방송에서 들을 수도 있고 또 공지사항 문구 같은 데 적혀 있는 걸 볼 수도 있는데 a confirmed COVID-19 case 이게 확진자를 뜻한다는 거 알고 있어야겠죠. 일단 문장의 시작을 there's로 하고 있죠. There is 줄임말이고요. 어떤 게 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거는 한 명의 confirmed 이건 확인된, 확진된. 여러분 confirm 이 동사 아나요? 이거 사장님이 컨펌했어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확인하다, 확정하다 라는 뜻인데 confirmed 이렇게 쓰면 확인된, 확진된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COVID-19 case 여기에 case는 사례란 뜻이고 어떤 환자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어요. 어떤 질병 사례를 가진 환자란 뜻인 거고 in our hotel 이라고 하면 우리 호텔 안에서 그런 확진자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저 코로나 검사 받아야 돼요? 그 문장은 영어로 Do I have to get a COVID test? 지금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라 해야 한다 라는 뜻의 have to 쓸 수 있겠죠. 그리고 Do I have to? 의문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써요. Do I have to? 그 다음 코로나 검사 받는 건 get a COVID test라고 해요. 아까 주사 맞는 것도 내가 get한다는 뜻의 get으로 말을 했죠. 테스트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get a COVID test 한번 받으니까 붙이고요. get a COVID test 이거 문장으로 붙이면은 Do I have to get a COVID test? 우리 두 번 같이 말해볼게요. Do I have to get a COVID test? 한 번 더. Do I have to get a COVID test?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는 문장은 We recommend that you get a PCR test. PCR 검사 받기를 추천드려요. 호텔 같은 곳에서 우리가 뭐뭐 할 것을 추천합니다 라고 할 때 We recommend that 다음에 나오는 문장, 이거를 추천한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테스트 받는다를 get a test라고 한다고 했죠. 아까는 get a COVID test라고 했는데 이 코로나 테스트에도 종류가 많으니까 PCR 받아보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get a PCR test처럼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We recommend that you get a PCR test 이런 문장을 들었다면 자가검사 키트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처럼 말할 수 있겠죠. 어디서 제가 살 수 있을까요?는 Where can I buy? 라고 하면 되겠죠. 어디서 where 제가 살 수 있을까요? Can I buy? Where can I buy? 그리고 코로나 그 자가검사 키트를 PCR self-test kit라고 해요. 그런데 그냥 키트라는 것 자체가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키트 알죠? 그 자가검사 그 키트를 뜻하기 때문에 self-test 굳이 말하지 않고 그냥 PCR 키트라고 해도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문장도 굉장히 유용하겠죠? 우리 두 번 같이 말해볼게요. Where can I buy a PCR kit? 한 번 더. Where can I buy a PCR kit?